어디 점괘를 한번 살펴볼까? 점쟁이는 한동안 손가락을 짚어보더니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점을 부탁한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혹시 우리 석봉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옥토끼가 동쪽 나라에 태어났으니 낙양의 종이값이 치솟겠구려. 점쟁이가 알듯 모를 듯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자 부인이 더욱 다그쳐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훗날 명필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란 말이요. 부인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석봉은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석봉의 집은 몹시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떡 장사를 해서 버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석봉은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가 쓴 글씨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재주가 남달랐지요. 하지만 마음껏 글씨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종이 살 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가끔 종이를 사오면 석봉은 너무 기뻐 밤새 끌어안고 있을 정도였지요. 석봉은 종이만 생기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글씨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종이는 금세 바닥나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종이와 먹을 마음껏 사주지 못해 늘 안타까웠어요. 미안하구나, 석봉아. 요즘 떡 장사가 잘 안 돼서 종이도 못 사주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석봉은 고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종이를 아껴 쓰려고 애썼어요. 종이마다 얼마나 빽빽히 글씨를 썼는지 빈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석봉은 나무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땅바닥에다 글씨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커다란 떡갈나무 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 바로 저거야. 커다란 나뭇잎이 마치 종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다음날부터 석봉은 아예 붓과 벼루, 먹을 가지고 산에 올랐어요. 그러고는 지게를 저만큼 팽개쳐 둔 채 나뭇잎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야, 생각보다 잘 써지는데? 석봉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어요. 석봉은 커다란 나뭇잎을 찾아 글씨를 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가을이 되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에는 글씨를 쓸 수가 없었지요. 글씨 연습을 못하게 되자 석봉은 애가 탔어요. 그때 버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석봉은 잽싸게 개울물을 떠왔어요. 그러고는 먹을 갈아 평평한 바위 위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 거칠긴 해도 제법 쓸만하군. 석봉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어요. 글씨 쓸 곳이 없으면 물로 바위를 씻어내며 해가 질 때까지 글씨 연습을 했어요. 틈이 날 때마다 글씨 연습을 하다 보니 먹도 다 닳아 없어졌어요. 그러자 석봉은 붓 끝에 맹물을 묻혀 글씨를 썼어요. 물기가 마르면 그 위에 또 쓰곤 했지요. 아, 종이를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먹이라도 실컷 쓸 수 있었으면. 하지만 석봉은 어머니에게 말조차 꺼낼 수 없었어요.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떡을 파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럴수록 석봉은 더욱 열심히 글씨를 쓰고 또 썼어요. 어느 날 석봉은 동네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 마을에서 척척 박사로 통했지요. 할아버지, 먹은 어떻게 만들어요? 먹 말이냐. 송진을 태우면 그림이 생기는데 그것을 뭉쳐 단단하게 굳히면 먹이 되지.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석봉은 뛸 듯이 기뻐하며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아궁이 속에는 검댕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석봉은 검댕을 물에 풀어 잘 저었어요. 그랬더니 제법 먹과 비슷해졌지요. 그 뒤로 석봉은 검댕으로 만든 먹으로 글씨 연습을 했어요. 하루는 석봉이 아궁이에 머리를 디밀고 검댕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석봉아,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얼굴은 또 그게 뭐냐? 떡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석봉의 얼굴에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그게 저 먹이다 달아서. 석봉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석봉을 불렀어요. 석봉아, 너를 가르칠 훌륭한 스승님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10년 동안 집을 떠나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너라. 내가 천하의 명필이 되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마. 석봉은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기뻤지만 어머니와 헤어지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길을 떠났답니다. 석봉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먼 산을 보다 생각에 잠겼어요. 집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어머니는 몸 건강히 잘 계실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자 석봉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저녁 석봉은 스승님 몰래 산을 내려왔어요. 어둠을 뚫고 집을 향해 허겁지겁 달렸지요. 10년 동안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에요. 오직 어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석봉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 예상보다 일찍 마을 어귀에 도착했어요. 해는 져서 주위는 컴컴했어요. 석봉은 희미하게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힘들게 글씨 공부를 하던 때가 생각났지요. 떡을 팔아 종이를 사오던 어머니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떠나올 때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도 떠올랐지요. 아, 어머니. 석봉은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석봉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었어요. 흐릿한 등불 아래 똑똑똑 떡을 써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방문에 비쳤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떡 써는 소리가 멈추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석봉은 너무 반가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잘 계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글씨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실력이 늘었다니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꾸나. 어머니,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글씨를 쓰겠습니다. 그러자 벼랑간 어머니는 등불을 꺼버렸어요. 어머니, 등불을 끄면 어떻게 글씨를 씁니까? 진정한 명필은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잘 쓰는 법이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한참 뒤 등불 아래 드러난 석봉의 글씨는 삐뚤삐뚤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썬 떡은 반듯반듯 모양이 똑같았지요. 석봉은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실력을 이제 알겠느냐? 지금 당장 돌아가 눈을 감고서도 글씨를 똑바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다시는 집에 올 생각 마라. 석봉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 집을 떠났어요. 석봉은 마음을 가다듬고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하여 10년 공부를 마쳤을 즈음에는 명필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석봉의 글씨를 얻어가서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석봉은 25살 때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어요. 임금님도 석봉의 글씨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듣던 대로 과연 명필이로다. 임금님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면 꼭 석봉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명필 한석봉은 마침내 명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석봉이 세상을 떠난 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석봉의 글씨를 보면 살아있는 듯한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답니다.